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자유한국당에서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든다. 원래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정당이 정당을 만든다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어떻든 이것이 뉴스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다. 이렇게 거의 폄훼를 했었죠. 아마도 비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로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명칭을 쓸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한 것이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13일에 비례 모모당이라고 하는 정당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겠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어째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중앙선관위는 이것이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당법 제41조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라는 조문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 여기에는 약칭이 포함된다. 이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반된다 하는 것이죠. 중앙선관위의 결정 이유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법 제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 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이 자유한국당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비례 자유한국당이라고
정당이라는 당명을 쓰게 되면 이것이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것인가 하는 오인을 한다든지 혼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냥 핑계 아니냐. 중앙선관위가 너희 마음대로 그냥 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딴지 거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했던지 거기에 대해서 또 중앙선관위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다 하는 것을 밝힌 것이죠. 정당의 명칭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 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 그것을 따져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당의 명칭이 정당법의 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것은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가령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하고 뚜렷이 구별이 되지 않아서 유권자가 그것을 오인하거나 혼동할 만한 이름이다. 혹은 아니다. 이것을 밝혀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이어서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기성정당과의 오인 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 과정, 정당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 요소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검토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거기에서 비례 이 두 글자 이 부분만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비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 부분인가 이것을 판단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중앙선관위는 바로 이 비례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비례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앞에 비례자를 붙여봤자 그것을 완전히 독립된 다른 정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일단은 비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소개한 그 판단 기준 가운데 정당 명칭에서 중요 부분이 아니다 하고 판단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투표권 행사 과정, 정당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구나.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중앙선관위가 결정 이유 네 번째로 밝힌 내용입니다.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의 그 투표 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 모모당의 그 비례라는 글자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같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주 전곡을 찌른 겁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비례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후광 효과를 노려서 그래서 만든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전에 이러한 이번 왜곡된 선거법 거기에 대처하는 일종의 무슨 극약 처방 그런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황교안, 홍준표, 김병준 이런 자유한국당의 톱3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자유한국당 밖으로 나가서 당적을 버리고 나가서 비례자유한국당 일단은 새로 만드는 정당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거기 들어가면 정당 이름이 뭐가 됐든 그 정당 이름과 상관없이 얼굴이 그냥 자유한국당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도 꺼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후광효과라는 이 비판을 완벽하게 덮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후광효과의 의심을 안 받는 것으로 끝이냐? 그래서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이 후광효과를 무시무시하게 엄청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해야 했던 황교안 대표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면은 간이 작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소위 그 패왕색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두 글자만을 붙인 경우에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 매체와 또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비례민주당, 한국당에 대해서 비례한국당 이렇게 쓰게 되면 유권자는 이 둘을 같은 정당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비례 모모당이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정당 명칭을 선점해버리고 또 오용하고 그래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그런 선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선거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치적 신념이 전혀 다르면서 이 비례자가 붙은 당명을 선점하려는 그런 경쟁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파가 좌파 정당의 명칭을 선점해서 우파이면서 비례민주당, 비례정의당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대로 좌파가 우파 정당의 명칭을 선점해서 좌파이면서 비례자한당, 비례공화당 이런 것을 만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듯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면 이름은 비례민주당인데 거기서 그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목표는 우파의 그 정치적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유권자는 혼란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곧 선거 질서가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했다 하면서 결론을 내놓은 것은 이렇습니다. 비례모모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이 되지 않아서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위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비례자유한국당의 경우만이 아니고 이미 있는 정당의 명칭 혹은 이미 있는 정당의 약칭 거기에다가 앞에 비례를 붙인 그런 정당 명칭은 이제 다 안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 붙인 그 정당 명칭이 받아들여졌다 하는 뉴스를 봤죠. 예를 들어서 비례한국당 중앙당 창준이 아직까지 이제 정당으로 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신고가 돼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이미 결성 신고된 그런 비례모모당 중앙당 창준이 같은 것은 이번 1월 13일 결정으로 그거 정당 명칭으로 쓸 수 없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다만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이것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례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정당 명칭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앙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비례자유한국당을 쓰려고 했던 그 새로 만드는 정당은 새로운 이름을 찾아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이번 그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잘 따른 명칭이어야만 선관위에서 이것을 인정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가령 뒤에 있는 그 명칭하고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비례 이곳을 대체하는 그 낱말은 정치적 신념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례가 안 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정치적 신념 등이 들어있지 않다. 이게 들어있으면 다른 문제가 있다를 떠나서 첫 번째 안 된다 한 이유가 그겁니다. 정당의 이름으로 써야 되는 그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그 커뮤니티에 이런 새 이름은 어떨까 하고 두 가지 예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례로 한번 풀이를 해보기로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나도 한국당 이런 것입니다. 그 어감이 좀 청년스럽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도라는 두 글자를 붙여서 이것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받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 나도라는 말은 어떻게 쓰이는가? 그것은 일단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도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A씨가 나도, B씨가 나도, C씨가 나도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순우리말 표현인 것이죠. 나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있던 데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들이 모여서 구성한 우리는 굉장히 동적이고 그러니 다이나믹하고 주체적이고 이런 겁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죠. 뭐냐 하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당에 가겠다. 나도 이 정당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그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좋은 우리말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것과 비교를 좀 해보기로 하죠.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민주당 앞에 더불어를 붙였죠. 사실 이것도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더불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어로는 with인데 함께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 정치적 신념을 표현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라는 말보다 나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확고하게 강한 주인의식을 표현하는, 달리 표현하면 더 확고한 주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앞에 더불어라는 것보다 나도 한국당의 나도라는 것은 그보다 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치적 신념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약칭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민주당 이렇게 쓰죠. 나도 한국당을 약칭으로 하면 나 한국당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 개 더 드러났다고 했죠. 그것은 이번에 이 새로 만드는 정당은 아주 혁신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획기적으로 바꾸면 문제 생깁니다. 바람직하면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리걸마인드 연구소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두 번째 사례, 그것은 이거당, 이것입니다. 뒤에 정당할 때 당자입니다. 이거당. 처음에 이것이 농담하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를 찾아 넣은 것입니다. 한자로 너 이자에다가 들거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 들 이런 것이 아니고 한자어는 각 글자마다 대표적인 뜻 이외에 그 속에 다른 뜻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너희자는 같이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거라는 이 거자는 행하여 왕성해질 거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느냐? 민주주의를 만개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 목표를 추구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뜻이 이거당 하는 것이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어는 발음으로도 또 발음으로 많이 쓰죠. 국어 발음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당은 두 가지로, 우리가 친숙한 표현 두 가지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다를 재미있게 이거당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거는 영어로 this에 해당이 되죠. 이거당이 뭐냐?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주 친근하게 받아들이겠죠. 또 하나는 이거당은 숫자 2를 나타내서 이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기호 2번을 강조한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보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당이라고 하는 명칭은 파격적이기는 한데 대단히 젊은 마인드를 반영한 것이고 또 실제로 군더더기 없이 목적을 향해서 그냥 직진하는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명칭도 초강력 리더십이 있고 정치적 배짱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그 정당 명칭이 불어되면서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자유한국당이나 우파 정치 세력들 선거법이 마음에 안 들고 정당 명칭도 쓰기 어렵고 또 중앙선관위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참가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선거에 참가하면 그 선거라는 그 과정에 잘 융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헌 위법까지 그냥 덮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다투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어떤 경기, 게임에 참가한다 하면은 게임을 관리하는, 경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에 덤벼드는 것만으로 트로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철저히 숙지하고 그것을 준수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정당 명칭을 지을 때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그런데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아무래도 우파 정당 이야기니까 황교안 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신당으로 나간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내놓고 이 나머지 두 사람이 다른 데 절대 못 가도록 꽉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에게 당대표 그만둬라 하는 얘기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면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그 기준을 지키면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 대신에 써야 될 그 새 이름을 선물해 보기로 합시다.
süß.